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합격 예정자시죠? 합격 예정자 아니야? 합격자는 아니시잖아, 아직. 네. 합격자도 계시고, 공부하시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라이브로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카메라를 보는 이유가 라이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라이브로 지방에서 보고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춰줘야지. 그래서 혹시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난 중개사 시험 봤다. 난 이번에 중개사 시험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안 보신 분은 몇 분 정도? 한 분? 난 그냥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공부하러 왔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잖아, 대부분. 이게 토지 강의가 원래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있어요.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좀 바빠서 강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남아서 같이 하는 건데 오늘 하는 강의가 여기 첫 단계라고 써 있잖아요. 첫 단계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토지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거나 기존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오는 건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뭐 투자를 한다, 오피스텔 한다, 또는 이제 분양권. 소액으로 맨 처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로 처음부터 접근하진 않아요. 토지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기존에 뭐 좀 해봤던 분들이고 토지로 처음에 접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이유. 나는 토지로 부동산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없어, 별로. 왜 접근을 못하냐?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응? 토지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 어렵다는 편견이 좀 있어요. 토지는 되게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 이유가 내가 땅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땅인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냐 이걸 판단하는 구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오래 묶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토지는 내가 저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걸 내가 사놓고 한 10년 막 20년 막 이거 묶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좀 제일 많아요. 세 번째가 땅 사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시세. 이게 내가 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사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 투자 접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에 중개를 하는 걸 힘들어해요, 되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가 제일 쉬운 파트인데 왜? 난 토지를 하니까. 토지를 해본 사람은 토지가 제일 쉬워, 세상에서. 마음도 편하고. 왜? 얘는 한번 사놓으면 신경을 안 써요. 아파트는 신경 써야 되지, 요즘에. 한 채 더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샀더니 갑자기 종부세 걱정해야 되고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걱정해야 되고 하나 더 살려고 했더니 취득세 뭐 12% 내래. 막 법인으로 바꿔놨더니 12%래. 막 집 10억짜리 사는데 1억 2천을 세금 내래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기분 좋게 자격증도 땄고 새로운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앞으로 토지를 투자하려면 또는 이제 개발을 하려면 투자하고 개발에는 뭐가 저변에 깔려 있냐면 저 토지가 좋은 물건이냐 좋은 물건이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저걸 알아야 좋은 물건입니다. 투자해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좋은 물건이니까 개발해도 돼. 이런 걸 설명하려면 가장 기본이 중개를 해도 되는지,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목적하고 중개업을 하는 목적이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 막 그러면 이제 토지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여기서 하나 이거부터 물어보시고 할게요. 나는 땅을 사본 적이 있다. 나는 땅을 사본 적이 있다. 팔을 들을 때는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명. 알겠습니다. 나는 집을 아파트나 뭐 상가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이나 빌라를 사본 적 있다. 두 배수가 나왔네. 됐어요. 자 이제 안 샀어도 샀다고 이렇게 해봐요.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그게 이제 묻는 말 대답 잘 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 301호가 33평인데 10억에 나왔어요. 이 아파트가.
그럼 내가 아파트 303호를 살 때 10억 주고 살 때 우리 아파트 건물만 딱 사고 땅은 안 사죠. 그잖아. 아파트 건물만 사고 땅은 대지집은 안 사잖아요. 다시 물어볼게 이제. 그럼 나는 땅을 사본 적이 있다. 이봐, 땅 다 사봤 거단 말이에요. 주택을 사면서도 대지집을 사는 거고 건물을 사면서도 대지집은 다 사는데 땅 사본 적 있냐 물어봤을 때 땅을 사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항상 나대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 사면서 땅 같이 사는 거고 분양권을 살 때도 분양권도 아파트를 받기 취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물에 딸려있는 대지집은 같이 산 거예요. 항상 토지는 같이 딸려오는데 내가 건물만 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토지를 안 샀다고 생각하니까 토지가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근원은 원초적인 재료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토지 위에다 상가 짓고 토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장 짓고 창고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토지에서 시작하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경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다 아파트 갈려 있어요. 아파트. 온리 아파트 하다가 국가에서 아파트만 규제하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상가 좀 한번 해볼까 했더니 어렵고 토지 한번 해보려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다 할 게 없으니까 거래가 중지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목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세 채, 네 채만 갖고 있다가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1세대 1주택자인데 남들 돈 그렇게 버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살면서 나도 집 하나 사보자. 그래서 한 2천만 원 모았어요.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어디 집을 사보려고 했더니 마침 목동에 5억짜리가 나왔는데 4억 8천이 전세로 돼 있대. 눈이 휙 돌죠. 2천만 원 딱 있는데 전세에 4억 8천이 맞춰져 있대요. 5억짜리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취득세 정도 낼 정도만 더 모아가지고 사면 되죠? 눈 깜빡 안 거릴 거예요? 그럼 5억짜리인데 내가 2천만 원만 있어도 4억 8천 전세 끼고 사면 2천만 원 주고 갭으로 살 수 있는 거네. 네. 목동 아파트가 지금 5억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막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 지금 막 상승기예요. 상승기. 그럼 저거 조만간 5억 5천까지 갈 것 같아. 5억 5천까지 가면 내가 5억에 사서 5억 5천에 팔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양도세 만약 50% 내도 2,5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치스 빼도 한 1,800원 남겠다. 그럼 뭐 몇 개월만 사이에 내가 1,800원 어디서 볼 거예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그렇게 제일 쉬운 데가 갭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이 아파트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천만 원 온 게 아니라 최근 서울 시장은 막 2억, 3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5억짜리 6억, 7억 갔단 말이에요. 7억 가니까 2억이잖아. 세금 내도 1억 이상이 남겠네, 이거. 그럼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였던 사람이 이거 사고, 여기 1세대 1주택자가 이거 사고, 왜? 친구가 사니까 따라 사는 거야. 야, 2천만 원만 있어도 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한 10대 명 데리고 다녀요. 왜? 나는 그 부동산 관련된 수업을 들어요. 이 사람들 안 들어. 그럼 넌 나만 따라 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10명 데리고 다니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다가 물건 나오면 싹쓸이 먹어가요. 왜? 집을 사야 가격이. 그래서 10채를 사버리면 그 동네 가격이 올라요. 야, 이 동네 지금 거래가 많아졌는데? 쏙쏙쏙 하면서 집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요. 분명히 5억이었는데 거래가 10건이 일어났어. 5억 4천에 내놔요. 그럼 또 누가 산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가 샀으니까 딴 데서 또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2기가 또 살 거 아니야? 1기가 샀으면 그 다음에 2기가 산단 말이에요? 3기가 또 살 거 아니에요? 6억 7억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무조건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아파트 더 사면 세금 많이 때리겠다고 그랬더니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야 될 사람은 무주택자들이 사야 되는데 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그동안 한 사람이 뭐 10채, 20채 사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그 사람들보다 1세대 1주택자들이 갭 투자라고 해서 한번 딱 했는데 2주택자가 됐어요. 팔라고 그랬더니 이 양도세 50%에다가 뭐 종부세 때리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주택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향 전환을 이렇게 튼 게 상가, 오피스텔 많이 돌렸는데 이것도 돈도 안 돼. 오피스텔은 양도 차익이 별로 없잖아요. 오피스텔 1억짜리 사면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1억 주고 샀어. 2년 뒤에 팔 때 1억 501억 이게 안 올라요.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수익률이 5% 7% 나온다. 걔를 보고 사는 거지. 걔가 나중에 올라서 2억에 팔아야지. 이거 안 돼요.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양도 차익, 자본이득이 없어. 그럼 이제 어디로 돌려야 돼? 이제 상가로 돌려야 되는데 상가는 또 금액이 50억, 뭐 60억이야. 그래서 토지로 돌리랬더니 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뭔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의미로 온 거잖아.
그거 아니에요? 예.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저를 봤던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매를 하든, 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러 방향을 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애초에 처음 지식은 토지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거 안 할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일 많이 오른 지역도 수도권이었고, 규제도 제일 심한 곳이 수도권이고, 수도권이면 서울, 인천, 경기인데, 그럼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규제가 제일 심한 곳이 서울이에요, 인천이에요, 경기예요?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묶고 그 다음에 서울을 묶어버리니까 어디로 튀기 시작했냐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데 집값이 막 올라갔던 데가 어디예요? 분당으로 가고 과천으로 가요. 광명 가잖아. 광명 가잖아. 여기 안 되겠다 해서 여기를 또 묶었어요. 투기과열지 묶고 조정대상 묶고 그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수원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막 오르다가 묶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경기도 다 묶어. 단 김포하고 파주만 빼 했더니 다른 데 다 묶였다가 걔 둘만 빠졌잖아요. 둘만 빠졌는데 둘만 빠지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뭐를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한 게 투기과열지구가 묶이면 뭐를 규제하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이 묶이면 뭐를 규제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예.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겁니까? 거기서 뭘 규제하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뭘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하는 거야. 9억 원 이하는 LTV 몇 프로 하겠다, 9억 초과하면 30% 하겠다, 그거 규제한 거예요. 그럼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억짜리는 30%밖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럼 10억짜리 사면은 7억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9억짜리는 50% 해주겠대. 그럼 5억 있어야 돼요. 이거 5억이래. 9, 45, 4억 5천 정도는 대출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김포는 대출이 지금 현재 70%가 그대로 나와. 김포는 5억짜리인데 57에 35억이니까 3억 5천이 대출이 나오니까 몇 억만 있어도 돼? 1억 5천만 있어도 집을 사요. 집을 샀는데 지금 현재 서울 전세 가격이 올라가. 전세를 올려주려고 그랬더니 못 올려.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전세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집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5억 주고 샀더니 좀 이따가 5억 5천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김포 간 사람들은 원래 어디를 가려던 사람이에요? 서울 중에 어디? 강서를 가려던 사람이에요. 강서 마곡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못 가니까 글로 튕겨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금 현재 집값이 또 5억짜리가 지금 7억까지 됐단 말이에요. 2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6개월 사이에. 그럼 2억이 올랐는데 그럼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도 뭔가 규제를 해야 돼? 그럼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또. 대출 묶어버리지. 팔려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세금 또 올라가지. 종부세 올렸지. 그럼 이제 김포에 있던 사람들은 집도 안 팔리지 나중에. 왜? 김포 집을 사실래요? 옆에 있는 화곡집 사실래? 화곡동 집 살 거야. 그거 안 팔려요. 그럼 가격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지. 그럼 김포는 마이너스 피 나와 이제. 7억짜리 6억이 되고 6억짜리 5억 나니까 올랐던 사람들 지금 끄트머리 상투 잡은 사람들은 이제 다 집값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 김포에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 거잖아. 왜? 정부가 손 대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인 거 현재. 근데 거기를 묶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야 돼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면은 평택까지가 수도권이잖아. 평택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천안이에요. 천안으로 갔죠? 천안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세종시는 이미 묶였고 갈 데가 없잖아. 대구로 가려고 했더니 애매하고 부산 가자. 부산도 간 거야. 부산 갔더니 또 부산에서 얼쩡얼쩡거려. 해수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러니까 강남, 송파, 서초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그럼 거기도 지금 현재 집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김포만 묶으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명히 얘 지정한다고 그러면 부산의 해수동도 같이 지정이 되는 게 아마 18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 빨리 계약해서 팔고 안 나오시면 이제 2년 동안 못 팔아, 절대. 김포 있어요, 여기? 더 심한 말 해도 돼요? 나중에 내가 지금 상투를 잡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랑 관련되냐면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수도권이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이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튀어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 세종시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던 지역을 다시 묻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격증을 이제 조만간 이제 받으실 분들이 여기 90%인데 과연 내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 앞으로 중개를 하면서 토지를 투자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뜯어봤냐? 건축물 대장을 내가 뜯어서 봤냐? 내가 토지용계 확인서를 직접 봤냐?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관련된 서류는 다 뜯어봐야 돼요.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걸 내가 내 집에서 컴퓨터로 다 뜯을 수 있다는데 그 뜯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제는 손을 안 들라고 얘기 안 할게요. 눈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건축물 대장을 우리 집 건축물 대장을 뜯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윙크하시고 없다 그러면 그냥 멍 때리면 돼요. 뜯어본 적 있다. 뜯은 적 없잖아, 이봐. 있어 2명, 3명, 있어 3명.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공적 장부를 뜯어서 내가 분석도 해보고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냐 내가 팔아야 될 거냐 이 시기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자기 물건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것만 잘해주면 안 되니까 난 내 물건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배운 공법이 어떻게 쓰여지냐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할 때 제가 실무 관련된 거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해봤자 진도도 못 나가고 진도 나가기 바쁜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해. 이제는 이제 부동산 투자와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왜 이 공법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4주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토지 안 해요. 내가 토지 하나 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개괄적인 부분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할 때 조심할 거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팁 정도는 이번 첫 단계 과정에서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요 4가지인데 그 교재는 다 받으셨죠? 칼라로 뽑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뽑는데 하나 뽑는데 막 1시간 걸려요. 밤 새벽까지 뽑아가지고 책차로 만들었대요. 고생했단 말이에요. 자, 저희 소개는 다 아실 거니까 전 이제 중개사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간평사 강의할 때는 관계법규 강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디벨로퍼 강의하고 우리 학원에서도 디벨로퍼랑 공법만 강의하거든요. 토지 관련돼 가지고 토지 디벨로퍼 이런 거 강의하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 좀 많이 줄이고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요. 디벨로퍼 회사랑 우리 시공하고 설계하는 회사 있죠. 그거랑 미스터홈즈라는 이제 중개 관련된 프랜차이즈라고 있어요. FC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33개 정도 미스터홈즈 회사가 있는데 그 직영점이 있어요. 우리 파트너스가 있는데 이제 한 1000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라 1000개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부동산 무조건 미스터홈즈 됩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10만 개 중에 100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대박 부동산 이 느낌하고 미스터홈즈 부동산하고 느낌이 다르죠. 똑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학교는 이제 건대랑 인하대만 석박사 강의 그 부분 강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토지개발 위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재미없어서 지금 안 하고 이제 토지 위주로 토지하고 토지개발 건축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첫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우리 테스 형. 테스 형 노래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이 뭐냐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 가사가 네 자신을 알라 대화 또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저분이 5천만 원으로 1억 5천짜리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저분이 30평짜리 집을 살 때 지금 1억 5천에 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좀 약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못 갚게 돼서 경매로 나가서 집을 한 채를 날리게 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진이 형 이분은 이제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땅을 샀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자리에 땅을 산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가 마침 환지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집단한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3년 정도 된 시점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이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돼서 새로 아파트 입주를 한 거예요. 그냥 5천만 원짜리 땅이 아파트로 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 한 푼 안 내고 신규 아파트를 받은 거야. 결론은 누가 더 잘한 거죠? 아파트 그냥 대출 받아서 산 사람하고 결론은 이 사람이 더 잘 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땅을 샀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그걸 환지 방식으로 해서 입체한지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그 토지 투자를 한 거야. 이 사람은 공부를 좀 한 거죠. 토지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저기 평창이나 이런 데 그런 아무데나 땅을 받아놓은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라는 거를 자기는 공부를 했는데 그쪽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땅으로 받는데 여기는 대규모 집단한지로 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걸 듣고 그러면 땅으로 한 줄 안 받고 아파트 분양권으로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돼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금액이 소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신규 아파트 뭐 이제 짓는 지역에 땅을 5천만 원 주고 샀다가 아파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성공 투자한 거죠.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면 소액이에요, 고액이에요? 소액? 부자 어디 있어? 5천만 원이 뭐 고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소액은 또 아니죠. 제가 소액을 기준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소액입니까? 라고 그때 손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제일 많이 손을 들었던 데가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손 들어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손 든 게 3000 손 들더라고. 그러니까 5천에서는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1억에서는 안 드시더라고. 근데 500에서는 안 들어.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이 소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했더니 안 듣다가 1000만 원에서 좀 많이 드시고 3000에서 많이 드시더라고. 제가 기억하는 소액은 그거 같아. 돈을 날렸는데 와이프한테 이혼 안 당할 정도의 금액. 1억 정도 날리면 이혼 당할 수 있잖아. 그건 소액이라고 보지 않는다. 돈을 날렸는데도 인가나 하고 그냥 좀 끝나는 거. 그 정도 금액이면 소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날리더라도 토지는 남아있잖아. 뭐가 남아있어요? 땅이 남아있는데 주식 이런 거는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물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천만 원 선으로도 땅을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럼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땅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매매예요. 두 번째가 뭐죠? 경매.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때 내가 저 땅을 내 소유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매매잖아요. 두 번째가 경매.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꿈꾸지 마십시오. 상속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실 기대를 해야 되잖아. 또 증여. 증여도 있어. 교환. 공매. 그리고 막상 해보면 몇 개 없죠. 5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 뭐죠? 경매 아니면 공매죠. 그럼 결론은 그러면 땅은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경매나 공매로 사는 게 좀 싸게, 현실적으로 싸겠구나. 그럼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제? 경매나 공매 공부해야지. 근데 나는 지금 현재는 되게 싼 물건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겠다.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좀 금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는 평당 한 500인데 평당 400에 나오는 게 있어. 400이 나왔다는 얘기는 100만 원 싼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냅다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400만 원일 수밖에 없는 땅이 있어요. 땅을 봤더니 도로보다 엄청 밑에 내려가 있어요. 꺼져 있는 땅. 성토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평당 한 52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20만 원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옆에 바로 있는 땅인데 바로 옆에 한 100m 떨어진 땅인데 50m 떨어진 땅인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운 게 시세 파악입니다. 이게 정말 시세에 맞는지. 그래서 그런 거 골라내는 건데 그래서 매매로도 좋은 땅을 골라낼 수 있고 경공매로도 골라낼 수 있는데 경공매로 나오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안 나와요. 좋은 물건이면 매매해가지고 다 돈 갚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경공매에서는 대부분 물건이 뭐예요? 별로 좋지 않은 쓰레기 물건입니다. 근데 쓰레기 물건에서 좋은 물건 찾아내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 매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금액 산정이 어려워요. 시세보다 내가 싸게 산다. 이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으면 평생 못 사요, 토지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꾼 게 시세에 사서 시세보다 높게 파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누가 책 쓰는 얘기고 지금 현실성 있게 봤을 때 현재 요즘에는 빅데이터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어제 오늘 땅 사고 판 거 다 여기 뜨는데 보면은 시세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누가 낮게 내놔요. 낮게 내놓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옳다구나 싸게 나왔네 이렇게 해서 사버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시세에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개발해야 돼요.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건물을 지어 팔다거나 인허가를 받아놓고 팔면 돼. 그럼 여지껏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 뭐 개발행위라는 거 배웠고 형질 변경이라는 거 배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 거냐, 인허가 받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팁 정도를 알아두면 이 땅 좋은 땅인데 형질 변경이 드는 총 비용이 1억 드는데 얘보다 한 3억 싸게 나왔어. 1억 더 집어넣으면 2억 정도가 더 싸게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3억 싸게 나온 게 싸게 나온 건지 비싸게 나온 건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 젊은 친구인데 소액토지 강의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수업 듣다가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인데요. 교수님, 제가 지금 1억 정도 겨우 모았대요. 이 친구가 그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좀 빠른 친구예요. 젊은 친구는 30대 초반이니까 32? 32세 혹시 있으세요? 두 분이 계시네. 그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자기가 25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자금을 계속 모았대요. 근데 현금을 1억 모았다는 건 진짜 많이 모은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악바리 같이 뭐 투잡도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1억 정도 모았는데 진짜로 아파트 사고 싶은데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수업 시간에 서울 못 삽니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서울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세종시에도 1억 주고 살 수 있는 집 많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와서 저번에 세종시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1억 주고 아파트 얼마짜리 사라는 얘기예요? 1억 이때잖아요. 몇 억짜리 아파트 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1억짜리 아파트 1억 주고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응? 무조건 뭘 껴야 돼? 대출 껴야죠. 대출을 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익률 계산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1억 있어야 되는 거야? 2, 3천만 있으면 돼? 2, 3천 있고 대출을 껴야 돼요. 대출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라고 개론 시간에 배웠잖아. 레버리지가 있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래서 우상향해가지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배우는데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을 건데. 계산해봤어요? 이 집 사면은 지금 1억 주고 살 때랑 내가 2천만 원 주고 대출 끼고 살 때랑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 딱 해보면 수익률이 당연히 대출 끼기 높아요. 뭐가 낮기 때문에 그래? 은행 이자율이 낮아서 그래요. 은행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은행 이자율을 낮으면 내가 내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야. 아파트가 올라가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줬지. 1억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2억짜리 아파트면 1억 8천 정도 되면은 대출이 그래도 50% 이상은 나오니까 50%만 받아도 2억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내가 이제 1억이라 이거 세종시는 못 사요. 세종시 이미 5억, 10억, 아파트 20억짜리도 많아요, 거기. 분양할 때 5억인데 지금 20억 됐어요. 기분이 좀 찝찝해야 돼. 미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20억이 됐어요. 19억, 20억. 제가 3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중개사무소가 1,100개가 그래요. 1,100개. 세종시 안에만. 1,100개인데 거기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 얼마나 올랐어요? 했더니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근데 말도 하지 마는데 다 웃고 있더라고. 자기 집이 올랐거든. 네. 자기 집이 옛날에 미분양한 거 4, 5억 주고 샀는데 15억, 16억 가니까 이미 10억 이상 올랐잖아요. 기분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세종시는 못 산다. 만약에 옆에 봐라. 옆에 보면 차라리 땅이 더 낫다라고 해서 제가 땅 사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를 꼭 굳이 하냐 했더니 그때 당시 멤버 중에 작년 1월달 멤버니까 작년 1월달에 같은 멤버 중에서 서울에 아파트 사가지고 안 오른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작년에 아파트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샀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자금력이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3, 4, 5억 정도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출 껴가지고 샀던 분들이 그래도 다 한 1, 2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봤는데 자기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7, 8년 동안 1억 모았는데 자기도 단기간에 1억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자기도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토지 추천했었어요. 1억 갖고는 토지 살 거 괜찮은 게 많으니까 사라 했더니 자기 무조건 아파트래. 그럼 아파트 살 수 있냐 물어보길래 있다고 보여줬죠. 여기가 세종시인데 세종특별시라고 보이죠. 세종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생기는 그 라인 있죠. 그 라인이 무슨 라인인지 혹시 아세요?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가운데 내려가는 게 뭐예요? 제2경부겠지 뭐. 그럼 경부고속도로하고 중간이겠죠 뭐. 중간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니까. 그럼 결론은 구리에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 구리부터 시작하거든요. 구리에서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돈줄이인데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외우고 있어야지. 최소한 토지한 사람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경부고속도로 옆에서 중부 사이예요. 구리에서 쭉 내려가면 어디에? 광주 지나요. 광주 지나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안성 지나요. 안성. 안성에서 밑으로 가면 저 밑에 어디? 세종시 갑니다.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인데 확대해 볼까? 자, 내 지도로 보여줄게. 지도.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들어가서 고상철이라고 치면 여기 유튜브 바로 밑에 고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 부동산 공법 스터디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사이트 다 모아놨거든요. 토지 관련돼서 중요한 사이트는 다 모아놨었어요. 다 모아놓은 그 사이트 중에 다음 지도 들어가서 일단 네이버 지도가 있고 다음 지도가 있으면 지도 사이트는 어디가 제일 좋냐면 다음 지도가 좋아요. 네이버 지도보다는 정부도 다음 지도 써요. 다음 지도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종시 쳐볼게요. 자, 이제 세종시 위치가 어디냐면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 오른쪽에 대전 위에 있어요. 대전 위에 이렇게 세종시. 그럼 이제 서울하고 가까운 쪽이 위쪽이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쪽에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위쪽은 완전 생시골입니다. 네. 확대해 볼까? 여기 보면 뭔가가 좀 어두운 데 있죠. 이 어두운 데가 지금 정부 세종청사 있는 데가 여기예요. 요거를 지적도를 보려면 여기 종이 2개 덮어놓은 표시 있죠. 여기다가 가서 지적 편집도 누르면 이제 개발 계획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요 밑에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여기가 현재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2030년까지 완료가 되기 목적이라 앞으로 몇 년 남은 거냐면 10년. 앞으로 10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은 벌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기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서울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포기하고 위로 가는데 위로 가다 보면은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 보이죠?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 여기 조치원이에요. 그럼 조치원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싸요. 이제 나중에 세종시 쪽에서 더 이상 못 가면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여기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2억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1억 7천, 1억 9천 아파트가 있어. 그럼 아까 그 친구가 말한 아파트는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이왕이면 여기 있는 거 사야지 저 밑에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곳도 있고 조천 이쪽에 이미 도시개발 돼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조천역 쪽이에요. 그럼 이쪽은 현재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 땅 사놓으라는 거고 제 말은. 이런 지역은 아직 땅값이 자연녹지 싸서 나중에 개발할 곳이 없으면 퍼져야 되잖아. 근데 녹지 중에서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서 나중에 주거용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용지가 부족하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배웠지? 자연녹지잖아요. 그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자연녹지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이쪽 라인에 있는 땅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도로가 여기 딸랑 하나 있죠. 그럼 얘가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없잖아. 그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도로나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붙어 있는 땅을 사놓으면 20년 뒤에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해서 절 엄청 할 거예요. 20년도 아니야, 10년 뒤에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요즘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여기서 어딜 또 찍어줄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도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연결이 돼 있지만 일로 가는 도로가 없고 일로 가는 도로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 도로가 생기고 있을 거니까 도로 계획만 찾아내면 돼요.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인데 맹지라도 현재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 땅은 괜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파트 가격을 내가 보겠다.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 보려면 이제 난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자, 이제 난 어디 가야지? 아파트 가격을 보고 싶다. 네이버? 어디 가야 돼? 실거래가는 호갱노노잖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호갱노노라고 있어요. 호갱노노 보이세요? 제가 다 모아놨다고 그랬잖아. 다른 데 안 가도 돼. 여기 사이트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호갱노노 누른 다음에 자, 세종시로 가볼게요. 자, 이거 봐봐요. 세종시 평균 아파트 가격 5억대잖아요. 충청남도 1억 9천인데 세종시 5억이야, 평균이. 근데 대전이 2억 7천인데 세종 5억이에요. 느낌이 안 왔어요, 지금? 세종시는 다 새 아파트잖아요. 그냥 다 평균이 5억인 거야. 근데 지금 볼까? 보세요, 여기. 8억 3천, 7억. 다 정도, 여기 1억 7천도 있는데 이건 나올 아파트예요. 6억 3천이면 6억 7억이니까 아까 1억으로 못 사죠, 이제. 그러니까 세종시는 1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아파트 없어요. 더 확대하면은 평수에 따라 뭐 9억 8천, 13억, 뭐 19억,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억 갖고 못 사니까 최근에 이거 뭐야? 7억 2천이었는데 8억 8천에 새로 거래됐다는 얘기고 6억 5천에 7억 2천이니까 벌써 최근 3개월 사이에 지금 7천만 원 오는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다. 여기 조치원 그러니까 2억 대잖아요. 있잖아 이제. 1억 갖고 아파트 살 수 있지 이제. 기분 안 좋으세요? 아 나는 10억짜리인데 왜 저기 2억짜리 얘기하는 거야. 막 2억짜리 있으니까 이쪽에 아파트 중에서 10년에서 한 15년 된 아파트는 1억 주고 살 수 있어요. 1억 24평짜리 1억 1천, 1억 5천, 1억 8천. 그러니까 1억 있으면 8천만 원 대출 정도 받고 전세 끼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살려면 저기라도 사라게 한 건데 난 그 앞에 있는 토지가 더 마음에 든다. 왜? 집 사봤자 2주택자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친구는 집이 무주택자니까 뭐 집 사도 상관없지만 우린 추가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2주택자 되면은 세금 문제도 좀 있고 주택은 현재 시장은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기 31평 1억 7천입니다. 102동 1억 7천이고 크라운 아파트 1억 1천짜리 볼까? 1억 1천짜리는 59A 평형인데 1억 천인데 예,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중폭해서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최고점 치웠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럼 평균 한 1억대의 아파트인 거네. 그럼 24평짜리 1억 주고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 1억 주고 살려면 이제 저걸 1억 주고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5천 주고 대출 끼고 그 다음에 5천은 딴 것도 사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지도로 여기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얘 라인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이거 안 돼. 신도시 만들어지면 분명히 이쪽에 나오는 이 도로 개설될 거예요. 그쪽 라인에 여기 있는 자연녹지면 거의 대부분이 농지 거예요. 농지면은 이제 지목이 전답일 건데 대부분 전으로 보이는데 저쪽 지역의 땅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봐야 되잖아.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운 게 무슨 계획 배웠어요?
도시계획 배웠잖아. 어? 기분 안 좋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기분 안 좋아요? 인터넷에서 보던 애가 막 기어다니고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여기 집원 하나 찍어볼게요. 선 보인다. 선 보이는 거 보이세요? 선 보이세요? 이 도로야 이게.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분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요 땅 중에 요거 산 52면 요거 한번 볼게요. 지번이 연서면 월하리 산 50-9인데 자 이거 물어볼까? 연서면 월하리 산 50-9번지 땅이 만약에 매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면 저거 살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산 붙어 있어. 산 붙어 있으면 뭐해? 이걸 임야라고 하면 안 돼? 임야 대장에 있는 거죠. 어떡하냐 이거. 산 50-9가 임야야? 임이라고 써있지 임야지. 산 써있으면 임야 대장에 있다는 거야. 산자가 없으면은 임이라고만 써있으면 그걸 토임이라고 그러고 토지 임야라고 해서 그래서 산에 있던 거를 임야로 지적도로 옮긴 거를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배웠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등록전환이라고.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등록전환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공부할 때는 등록전환이 뭐다 외웠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난 저 땅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어디 가서 받아야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내가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 그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있죠. 저기 루리스라고 불러요. 루리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LURIS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보이세요? 루리스라는 거 있어요. 루리스 사이트 가서 클릭한 다음에 주소 여기다 넣으면 돼요. 세종시죠. 세종시 연서면,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그리고 산 50-9, 열람. 그럼 이제 토지공개 확인서 나옵니다. 자, 나온다. 자, 이 빨간 색깔 선 보이죠, 지금?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용도 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고 기타 용도 지역 성장 관리 지역이래요. 성장 관리 지역이 뭐야? 성장 관리 지역이 뭐예요? 이제부터 실무로 가는 겁니다, 이제. 네, 우리 시험 볼 때 봤던 거랑 다른 거야? 동생. 지구단위 계획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요.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인데 예정되면 30%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생자라고 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다가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묶어가지고 하는데 도시 바깥에서 무질서한 난개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 성장관리 지역이에요.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성장관리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건폐율이 20이 아니라 30% 적용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계획관리 지역 나왔잖아. 40이 아니라 50으로. 이거 나왔잖아요 시험에. 그럼 이게 성장관리 지역인데 건폐율 30을 적용받을 거고 대로 3류, 대로 3류에 접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대로가 생기나 봐요. 아까 전에 그 네이버 지도에 다음 지도에 없었는데 현재 도시군계획 도로상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떴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사하지 말고 도시 만들려고 여기다 축사해놓고 나중에 알박기 할까 봐. 신도시 만들었는데 혼자 축사하고 있어. 아파트 절하는데 문만 열면 그럼 나중에 알박기 하는 애들 나올까 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 주변이나 개발 예정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지인데 무슨 산지라고 돼 있네? 준보선 산지. 그리고 임야라고 돼 있죠. 임야인데 지금 현재 얘가 준보전 산지예요. 보전 산지가 아니라 준보전 산지입니다. 그럼 여기 맨 오른쪽 가시면 도시계획이라고 나와요.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도시계획도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보이세요? 그럼 이제 도시계획 도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유피스라고 해서 그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 봐. 이 도로선 보이죠? 거기 지금 일부가 지금 편입돼서 요 땅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아까 아까 신도시 개발하는 걔랑 연결이 돼야 돼. 연결되네. 신도시 여기 도로 있죠. 여기서 밑으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 코너 있죠. 사거리. 이쪽에 있는 땅들이 대박 나는 땅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교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절로 가려면 이 도로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땅들이 용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저희는 지금 현재 무슨 녹지지만 5년 뒤에 제 얘기한 거 5년 뒤에 타임머신 딱 해놓고 5년 뒤에 가서 보시면 용도 지역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가 아니라 주거 아니면 상업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용도 지역이 종상향 되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도관농자만 외우고 온리 특광 특특식을 외우고 막 그런 거 외웠는데 걔는 시험을 내니까 외웠던 거고, 시험 나가면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취락지구라고 지정된 게 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를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그거 아닌 지역을 다 무슨 취락이라고 그러지? 자연취락. 그럼 여기 자연취락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자연취락지구 들어가면 60%로 바뀌어요. 여기 땅값이 3배고 여기는 좀 싸요. 100평이면 20평 지는데 여기는 60평 지어요. 당연히 여기 땅값이 비싸겠지. 게다가 나중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주거지역 형태가 있는데 이걸 상업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지역 주변이 주거지역 가능성이 높고 여기 상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땅이 좋은 땅인 거라고. 취락지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취락지구 있네. 도면을 좀 줄여볼까? 이게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도시계획 도면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해당 시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현재 지구 단위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뭐 어디다 이거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까 그 땅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걔가 야, 이 땅하고 아파트하고 뭐 살래? 내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걔 뭐 샀을 것 같아요? 아파트 샀어요. 근데 10년 뒤에 너 분명히 나 후회할 건데 그래도 아파트가 그렇게 사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난 차라리 네 명의 나한테 빌려주고 땅 사면 안 될까 그랬는데 명의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또 명의 빌리면 또 명의 빌리면 안 돼요. 어차피 내 명의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아파트하고 땅의 가치는 완전히 상승률이 달라요. 땅의 가치 상승률하고 아파트 가치 상승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보여줄게요. 이게 뭐 같으세요? 서울시요. 서울시가 계단 후라이 모양인데 여기 뭐예요? 노른자예요. 이게 계단 후라이인데 이 오른쪽이 강아지랑 왼쪽 강아지가 엉덩이 대고 붙어 있는 게 서울시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강아지하고 왼쪽 강아지 중에서 누가 더 센 놈이에요? 오른쪽 강아지가 더 센 놈이에요. 그러니까 노른자란 말뜻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가면 노른자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물의 핵심이 되는 곳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례로 밑에 할아버지가 여보게 젊은이 여기 이 동네 노른자위가 어디쯤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동네 노른자위가 어디쯤인가 여기쯤이에요. 여기가 강동, 송파, 강남, 서초예요. 근데 여기가 땅값이 이 3구의 땅값 전체 가격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던가보다 여기 더 비싸요. 조사한 거 보면 그러니까 송파, 강남, 서초예요. 강남 3구죠. 저기 보시면 강남구 전체 토지의 0.04% 정도의 땅값 전체의 0.04%밖에 안 되는데 얘가 총액이 이게 11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토의 강남, 서초, 송파 3구가 전국토의 0.1%인데 땅값은 365조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전라남북도랑 충청남북도 다 더한 것보다 더 비싸요. 땅값이. 경상남북도하고 강원도 더했을 때 가격하고 똑같대요. 기분이 안 좋죠. 여기 따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72년도에는 얘가 서울이 아니었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성남이었었어요. 근데 72년도에 그 서울로 편입되면서 성동구였었어요. 성동구가 여기잖아요. 성동구였다가 72년도에 4개로 쪼개진 거야. 강동, 송파, 서초, 강남으로. 얘는 개발될 때 영동지구 개발된 게 70년대잖아요. 개발된 지 지금 몇 년 된 거야? 70년 되니까 이제 40년 좀 지난 거죠. 50년. 그래서 얘가 그때 72년도의 사진이 여기 지역 모습이에요. 이 땅 모습인데 평당 가격이 50원? 평당 50원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로. 그때 당시에 담배값이 평당 200원이었었어요. 그럼 담배 가지고 만약 담배 4갑 가지고 200원이었으니까 담배가 50원이었구나. 5, 4, 20. 담배 4갑 가지고 한 평 샀었어요. 보여줄게. 양재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양재동이 이제 말죽거리라고 그래서 여기 서울의 한양이 여기잖아요. 한양 올라오려면 지방에서 올라올 때 여기 양재동에서 중간 쉬어요. 말죽거리에서 말죽 끓여준다고 해서 말죽거리인데 거기서 쉬었다가 하루 자고 올라오는 게 서울이었어요. 그동안 완생 시골입니다. 그 양재동이 여기 그건데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 사업 한 게 72년도예요. 그래서 완료된 게 76년, 7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기 전에 개발이 바로 된 게 영동지구 개발된 건데 그때 당시에 만화 책에 교과서 책에 얘가 영동에서 이사 온 애예요. 그러니까 그 영동에서 이사 오면 구경거리가 됐어요. 시골에서 왔다고. 그래서 시골 소녀 명란이 좌충우돌 뭐 해가지고 얘 영동에서 전화 왔대.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얘가. 영동에서 왔잖아. 와, 촌뜨기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땅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60년대 중반에 공무원 월급이 한 1만 원 정도였어요. 쌀 한 가마니가 5,000원, 파고다 담배가 한 갑에 50원이었는데 200원이면은 4갑 있으면은 땅 한 평 사는 거였었어요. 평당 200원인데 지금 얼마죠? 강남 여기 삼성동 같은데? 삼성동 같은데 평당 얼마야? 3억이에요. 뭐 1억 8천, 2억도 있는데 지금 삼성동 한전부지 앞쪽은 거의 3억 2억 9천 막 이래요, 평당. 근데 지금 현재 얼마였는데? 200원이었는데. 그럼 지금 몇 배가 올랐냐면 30만 배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72년도 강남이고 72년도 서울광장이니까 강북은 개발이 돼 있었고 강남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논밭이었었어요. 72년도에 태어나신 분 있으실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안 태어나서 모르겠는데 왜 놀래? 나 지금 왜 놀래? 저 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문으로만 보고 했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거 이제 그때 당시 하나씩 진 거예요. 짜장면으로 할까? 짜장면 있어. 짜장면이 그 당시 100원인데 지금 얼마죠? 짜장면이? 5,000원이죠.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물가가 50배 오를 때 땅값은 50만 배 올랐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그때 먹었어야 돼. 땅을 샀어야 돼. 땅 샀어야 돼. 그 배때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끄집어내서 땅 샀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 있는 땅 샀어야 돼? 영동 강남에 있는 땅 샀어야 돼. 이게 어디서 이 땅이 옛날에 서울이 여기까지만 서울이었었는데 성동구라고 돼 있죠. 73년도까지는 영동구, 이게 성동구였었어요. 그다가 이제 쪼개진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성동구로 편입이 일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강동, 송파, 강남, 서초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살려면 못 먹어도 서울로 가서 살자고만 했던 게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누가 더 많이 왔는지 보세요. 부산 분들하고 여기 전라도 광주 분들 중에서 누가 더 서울로 많이 갔네? 오히려 부산으로 왔죠, 경상도에서는. 근데 광주는 일로 갔죠, 다. 이쪽이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야 돼. 근데 여기는 일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항제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갔는데 서울에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인천의 4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사람들이 색깔이 달라. 못 가니까 이제 경기도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천 같은 데 가면 그 생각보다 전라도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때 당시에 다 보면 인천에 엄청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76년, 78년 지나면서 이제 이쪽에 개발된 거 보시면 여기는 꾸불꾸불한데 여기는 구획 정리 잘 돼 있잖아요. 신도시 만들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강남하고 강북 차이가 보통 어떻게 나냐면 강남하고 강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집 가격이 2배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억이면 여기는 몇 억이? 6억. 여기 5억이면 10억. 여기 10억이면? 그러니까 지금 강북이 지금 현재 10억대 가면 강남은 20억대 가는 게 맞잖아요.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88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88년 비슷했는데 지금 2017년도 보면 여기 이제 강남은 평당 평균이 4,500인데 2,160이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이 2배 차이가 계속 벌어지다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들은 더 벌어졌지. 여기 강남이에요. 이게 무슨 표시한 것 같아요? 도로 표시예요. 이 도로 표시야. 도로 잘 돼 있잖아. 도로 밑으로 뭐가 다니죠? 지하철이다. 다 지하철. 그러니까 잠실은 어디로 가도 다 지하철이에요. 교통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잖아. 그 중에 강남 역세권 지나가는 라인이 여기 이렇게 해서 강남이죠. 강남 신논현인데 여기 몇 호선이죠? 이게? 2호선이고 신논현이 7호선이고 그 다음에 9호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7, 9, 2호선 이게 핵심 노선인 거잖아요. 여기가 여기 강남 사거리, 여기 바로 사거리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이게 70년대 강남 사거리예요. 여기 국기원이고 여기가 무역센터 올리기 전이고 여기가 거기 음마아파트 앞에 움집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맨날 쓰는 말인데 바늘 꼽을 수 있으면 무조건 땅 사라는 게 일단 땅을 사놓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아파트 사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팔지 이 생각이 들고요. 상가하면 월세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들고 오피스텔 사면은 이건 언제 빨리 팔고 딴 걸로 바꿀까 이 생각만 들어요. 근데 토지는 뭐 짓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게 돼요. 저 땅에다 뭐 하면 되지? 건축 공부하게 되고 여기 주변에 뭐 개발 계획이 났다 그러면 개발 계획 찾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에 호재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로컬 지역 그 지역은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땅은 무조건 조금씩 막 사놔야 돼. 전국 각지에. 그럼 여기 강남 사거리고 여기 무역센터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 무역센터 올라간 거. 지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무역센터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인데 여기가 평당 평균 2억 3천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3억이 아직 안 되는데 비싼 데는 3억, 1억 8천, 1억 9천이 여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50만 배 오른데. 그럼 땅 샀어야 돼요. 짜장면 먹고 담배 피고 있어야 돼. 그것도 이제 여기 강남이니까 그렇지. 또 저 강북에 샀으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가치 상승률이 높았던 게 이제 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뭐 안 올랐냐? 많이 올랐지. 얘가 50만 배 올랐을 때 쟤는 그래도 한 500배는 올랐겠죠. 500배랑 50만 배는 완전 차이 나는 거니까. 한번 볼까? 그래서 처음에 땅 살 때 비싼 거 사지 말고 한 500만 원? 제가 이제 소액 토지 강의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하는데 100만 원짜리 땅 사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50명 모아놓고 이제 100만 원 갖고 이제 땅 사는 거 하거든요. 하는데 손 들라고 해서 자 이번에 100만 원을 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드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삐죽삐죽 들더니 50명이면 한 10명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명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따 남아서 누가 얼마 쓸 건지 남아서 계산하고 이제 가거든요. 이제 10명이 들어와야 되잖아. 경매 물건은 이제 다 보여주고 1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입찰자 보면 50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손을 안 들고 집에 가서 몰래 자기도 넣은 거야. 온비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낙찰가를 올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 들어왔으면 우리끼리 해서 제일 싸게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딱 한번 사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어떻게 이전하는 건지를 한번 순서를 배웠잖아요. 그 두 번째부터는 혼자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럼 좋은 물건이면 이제 들어가도 돼. 500짜리든 1000이든 뭐 3000이든. 나 진짜 한 500평 내 이름으로 한번 딱 사가지고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살 수 있어 5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저기 해남 가면 널렸어 500만 원에. 예. 근데 살 수 있는데 그건 절대 매매로 못 사요. 매매로 안 내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로 나오는데 경매 물건도 잘 안 나와요. 공매가 많이 나와요. 그럼 공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온비드 들어가서 하는 방법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과정하면서 내가 느낀 게 사람들이 5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뭐 할 거예요? 사지 마. 나는 연습을 하자는 거지. 근데 500만 원짜리 갖고 연습하실래요? 10만 원짜리 갖고 연습하실래요? 10만 원짜리 갖고 연습하자. 그래서 10만 원짜리 해보고 그다음에 50만 원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100만 원 연습해본 다음에 좋은 물건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120% 써야 되는지 130% 들어가야 되는지. 토지는 무조건 2회 이상 유찰 돼야 들어가거든요. 좋은 물건이면 무조건 신권에 들어가는 거지만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나서 3회 차트에 들어가고 해야 돼. 근데 너무 좋은 물건이면 신권에 들어가야 돼요. 평택이면 신권 들어가야 되고 저기 호남이면 3번 떨을 때 기다려야 되고 맹지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대지면 1회 때 지나가서 눈치 봐서 들어가야 되고 땅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토지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동향은요. 대형이 옛날에는 막 꿈틀꿈틀했지만 지금은 소형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땅이 10평이 되면 10평에도 건물을 질 수 있고 5평이 돼도 건물을 질 수 있어. 그런데 옛날처럼 난 40평 집에 살고 싶어 뭐 이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면서 24평형대, 15평형대, 뭐 8평 이런 것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큰 땅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니까 도심지의 짜투리 땅도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1, 2인 가구 늘어나서 수요자들이 그 층으로 몰린 거예요. 1, 2인 가구가 지금 현재 더 많아요? 3, 4인 가구가 많아요? 현재 1, 2인 가구가 60% 넘었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8%인가 그러고 2인 가구가 25%인가 더하면 60% 돼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가다가 발 닦고 눕힌 다음에 혼자 살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래요. 웬만하면 혼자 살거든 이제는. 근데 옛날처럼 4인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30평형을 선호하는 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분양하는 건설회사도 30평형대로 지면 안 팔려. 미분양이 되는 거야. 그게 다 24평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대형평이 좀 좋았지만 도심지 내에도 소형평수 땅이 이제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4평짜리 땅에다가 지금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4평짜리 땅이에요. 거기다 이제 여기 총 건물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1층 출입구고요.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부엌 있고 2층이 그 침실이고 다락방이에요. 3층짜리 건물 진 거예요. 그럼 2인이서 살기 충분합니다. 20평 넘게 나오기 때문에. 15평이면 평수 나올 때 60%잖아요. 65, 30, 6116, 8평 나와. 2층이면은 16평. 그, 다락까지 하게 되면은 한 18평 나와요. 쓸 수 있는 공간이 18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사는데 뭐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되고, 층간소음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 가족 1, 2인 가구 살기 때문에, 여기 미니 텃밭도 조그만 게 있고, 좋잖아. 도심지 내. 전원주택인 거잖아요. 사람의 사고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이 많은 땅 중에 조그만 땅들도 쓸모가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소형 평수의 땅도 괜찮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땅을 오늘 샀는데 내일 팔 수는 없어요, 거의. 근데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땅이나 앞으로 개발을 진행하려는 지역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평택은요. 개발 계획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사도 내일 팔 수 있었어요. 서울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2천만 원 올려놔도 누가 사요. 그런 지역은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이게 오늘 사서 내일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발 계획이 좀 있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시골에 있는 땅 오늘 사면 내일 못 팔죠. 개발 호재가 껴있는 데는 팔 수 있고. 그런 거가 차이점이라 사고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뭐 상가, 오피스텔, 땅, 그 중에 제일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많이 사면 많이 비싼 거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내 이름으로 된 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한번 이름 올려놓고 5평이 돼도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죽기 전에 아들아 내가 땅 있단다 이렇게 하면 몇 평인데요? 몰라 그거 몰라. 땅이라는 거는 일단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게 되는 건데 그게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아니면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냐 속초에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서울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건데 그럼 이제 대한민국 땅 중에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동해안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서해안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응? 아니 여기 38선 부근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남해안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에요. 왜? 근거가 뭔데? 국가가 개발 계획을 짤 때 모든 개발 계획은 다 왼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관광, 휴양, 에너지 벨트 이렇게 해놓고 관광 키우고 에너지 벨트 그것만 해라 이렇게 해놨고 왼쪽은 골드 벨트라고 그래서 신산업 벨트. 모든 산업은 다 여기 서해안에다 해놨어요. 중국과의 교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적경 벨트라고 해서 그린 벨트 형태로 개발을 많이 못합니다. 다도해 벨트라 여기도 개발이 많이 안 돼. 그럼 내가 땅을 사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왼쪽으로 가야 돼. 어차피 내가 100만 원 갖고 땅 사놓을 거면 여기 사놔야 돼? 오른쪽 사놔야 돼? 왼쪽 사놔야 돼요. 나중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는 게 좋은데 비싸요. 그 내려온 거지. 끝도 없이 내려와야 돼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돼?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그게 이제 새만금 라인이에요. 새만금 라인에서 서울 라인 사이가 제일 좋은 라인이에요. 새만금은 위로 올라오려고 할 거고, 그 서울은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 중간지잖아. 그럼 새만금이 어디냐? 밑에 부안, 여기 군산, 김제예요. 익산이고,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쪽이지. 그러니까 충북, 충남, 전북까지. 전남까지 가면 너무나 내려가는 거니까.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럼 요 라인 쪽이 어디냐?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국가가 짜놓은 계획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국토종합계획이란 말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토지 공부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고 가야 될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그럼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근데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두고 하셔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토지 보는 방법을 하려면 계획부터 보셔야 되니까 그 공부를 잠깐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그거부터 이어서 할 테니까 그거부터 이어서 바로 할 테니까 커피 한 잔 싹 드시고 오셔서 하실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